안녕하십니까, 박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하는데요. 저는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랑하는 아들, 딸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있는데요.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의 부모들도 아주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인성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의 교육 지침서가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는 그 옛 성현, 특히 거기서는 랍비라고 부르지요. 그 랍비들의 삶의 지혜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말한 지혜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바로 훌륭한 인성을 가진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이런 류의 어떤 책자나 지침서들이 있으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탈무드의 내용 중에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해라 라고 이제 단적으로 표현한 예일 텐데요. 어떤 칭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자신이 이야기를 열심히 할 때 열심히 들어주는 그런 간접적인 찬사에는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더 들어주는 거, 경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고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청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화 예절 책에도 보면 1, 2, 3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분 동안 말을 하고 2분 동안 들어주고 최소한 3번의 맞장구를 쳐라. 이 글을 보면 우리가 앞에 탈무드에서도 말이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대화 예절에서도 있듯이 동서양을 막론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경청이다라고 말을 한 표현이 될 텐데요. 자, 경청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경청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신나게 들어줍니다. 그 신나게 열심히 들어주는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는 화자는 더욱 신이 나서 열심히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열심히 얘기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그 화자의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게 말하는 화자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서 또 다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구성을 보면은요. 읽기가 1%, 쓰기가 7%, 말하기가 35%, 듣는 것이 48%, 나머지 기타가 이제 9%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듣기가 48%,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좌우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요,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7%, 어조나 억양, 음성을 통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38%, 비언어적인 몸짓, 예를 들어서 미소라든가 우리가 시선 처리를 한다든가 밝은 표정을 짓는다든가 손짓, 이러한 것으로 인한 것이 55%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의사소통은 이렇게 세 가지의 수단으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몸짓이나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연설자로
어떤 분이 추대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3분 스피치를 해주십시오, 5분 스피치를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받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내용의 말을 전달해야 되지 하고 말의 내용에만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7% 정도의 요소만, 그러니까 7% 정도만이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언어적인 몸짓이라든가 어조나 억양 이런 류의 말투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상대방에게 좋은 연설자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상대방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만 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상대가 말을 잘못해서 제가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자,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또 다른 이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 잘못된 경청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오해를 갖는 데 있어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경청만 잘한다면 상대방과 오해의 60%는 버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단지 1%만이 잘못된 문수에 기인해서 상대방과의 오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듯 경청은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 저명 인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도 경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네들의 삶의 경험치로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눈높이에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말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케로. 이분은 로마의 정치가입니다. 굉장히 연설을 참 잘하셨다고 연설을 참 잘하신 분 중에 하나이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침묵은 예술이다. 웅변도 예술이다. 그러나 경청은 잊혀져가는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아이작 마커슨. 자, 이분은 인터뷰 기사를 작성을 참 잘하신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어떻게 대꾸할 것인가에 더 정신을 집중한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욱더 높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은 그 어떤 능력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자, 아마 대부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잘 들어주기보다는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내가 응대를 할 것인가? 어떻게 대꾸를 할 것인가? 라는 아마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상대방과의 아마 많은 오해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중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작자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좀 정신이 이상하고 정신이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대문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표현을 들어줄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혼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벽하고 우리가 1:1 대화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지불하고라도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서 정신과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이 해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별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는 것은 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거의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즉 경청이라고 하죠. 이 경청을 하실 때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 이렇게 꼭 자부심을 가지셔도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챔버랜 교수는요, 비록 요구사항 자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불만, 갈등을 경청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불만의 90%는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례는 아닙니다. 미국의 이제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고 그곳에 있는 백화점의 얘기인데요. 그 백화점의 큰 손, 자, 큰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쇼핑을 해서 백화점의 매출에 이익을 올려주는 그런 아주 큰 중요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서 하는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 할인을 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옷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백화점에 와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업원이 그분의 어떤 컴플레인 내용, 불만의 내용은 듣지를 않고 손님 하면서 벽을 막 가리켰습니다. 그 벽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특별 할인 기간에 파는 물건은 교환도 환불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손님은 이것이 그렇게 큰 비싼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교환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내 말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 상대방의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분의 말씀은 들어주지 않고 벽만 가리키면서 손님 안 됩니다 라고 말씀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이 백화점에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가는 와중에 이제 중요한 고객이니까 이 지배인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배인이 이 고객을 보고 오늘 웬일이시냐고. 그러면서 얼굴을 봤더니 뭐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자, 고객이 이제 신이 나서 자신의 얘기를 막 했습니다. 이때 지배인이 가장 많이 잘해준 행동 중에 하나가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바로 물건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의 불만 내용을 끝까지 그분이 개운하게 털어놓을 때까지 다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손님 보시다시피 특별 할인 기간에 파는 물건은 2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지만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 그게 불량품일 때는 교환과 환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도 교환이 됐고요. 이 고객을 또 다른 백화점으로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덫과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경청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청에는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적인 경청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적극적인 경청은 귀로 듣기는 하지만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고요. 자, 공감적 경청은 귀로는 듣는데 내 입장을 버리고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두 경청 중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청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커뮤니케이터가 되시려면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면 listening, hearing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listening은 내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고요.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hearing은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런 내 생각 없이 내 마음속에 뭔가 받아들이는 거 없이 그냥 듣는 것을 우리가 hea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시려면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청을 하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시려면 공감적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감적 경청의 개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감적 경청은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고요, 그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동기나 정서에 기울을 기울여서 이해한 바를 상대방한테 피드백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평가, 의견, 충고, 분석, 의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삼각형과 약간 모양이 흐트러진 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제 주관적 윤곽과 공감적 경청이라고 써 있습니다. 본래 주관적 윤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 연결 현상으로요. 실제로는 없는 윤곽을 지각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자료화면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 개의 검은 점 위에 꼭지점이 있는 흰색 삼각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흰색 삼각형의 세 변은 실제적으로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뒤에 있는 배경의 흰색보다 이 세 변이 없는 그 삼각형이 훨씬 더 밝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흰색과 검은색 색깔을 바꿔놨을 뿐인데도 그 경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특히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전달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100% 말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얘기를 들을 때는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부분과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까지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감적 경청에는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적 경청에서는요,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도중이나 또 그 보낸 이후에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화자가 말하는 중에도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이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것일 텐데요. 우리가 연설을 듣는 중간에 막 박수를 칩니다. 너무나 나가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박수를 치게 되는데 이것도 피드백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연설을 하는 분이 농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 농담에 대해서 웃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피드백이고요. 자, 그리고 또 농담을 했는데 웃질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침묵도 하나의 피드백인데 여기에서는 그 농담이 재미가 없다. 아니면 농담을 하지 말아라. 이런 또 무언의 메시지가 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의 육체적인 반응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적인 반응에는 많은 의미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그 육체적인 반응에 따라서 많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떠한 행동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 무엇을 전달하는 메시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있다. 이것은 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겠는데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자세로 앉아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의자 뒤쪽에 기대고 있다. 팔짱을 끼웠다는 자체가 벌써 상대방을 방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적대감이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손으로 턱을 고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하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권태롭다, 재미가 없다, 뭔가 다른 게 없을까, 지루하다,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미소를 짓고 있다. 그것은 굉장히 이 얘기가 참 재미있고요, 유쾌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눈살 찌푸리기. 이것은 굉장히 이 상황이 유쾌하지 못하고 불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고요. 자, 미소를 짓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거기다 고개까지 끄덕여준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의 말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의 표현이 되겠고요. 시계를 힐끗 본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루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아주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안을 둘러본다. 방안을 둘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화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곳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얘기에 재미가 없습니다. 난 흥미를 잃었거든요.
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겠고요. 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초조할 때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이 없는 피드백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봤는데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비언어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청해주는 그 상대방 때문에 더욱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경청자는 또 더 많은 화자의, 즉 말을 하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적인 피드백이건 비언어적인 피드백이건 중요한 것은 경청을 잘 해야만 상대방이 원하는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경청의 기본 자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자, 경청의 기본 자세는요. 첫째로 눈을 들 수가 있겠는데,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나한테 할 때요,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또 시선을 자주 마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몸은 정면을 향해서 조금 앞으로 내밀듯이 앉아서요. 손이나 다리를 꼬는 것은 얘기하는 사람의 약간 흥미를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지 마시고 끄덕끄덕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는 행위는 굉장히 얘기를 참 열심히 듣고 있다는 아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맞장구를 치면서 질문을 섞어가면서 또 우리가 모르면 물어보고 복창이나 또는 유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가장 경청의 좀 중요한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내가 들은 바로는 하고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는 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내가 흥미를 갖고 있다. 그러고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로서 흥미와 성의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질 때까지 인내를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경청의 기본 자세 중에서도 특히 입. 아까 제가 내가 들은 바로는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시 말한다고 하는 거, 상대방의 말의 본질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상대에게 다시 확인해주는 이런 언어적인 피드백은 경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체크를 함으로써 우리가 몇 가지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기의 중요성인데요. 자,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내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또 상대방에게 내가 다시 말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은 조그마한 해석상의 오류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그거를 정정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상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또 어떤 정보가 와닿고, 어떤 정보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와닿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의 피드백을 고려해서 알맞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상대에게 피드백을 하시고요.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종류를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는요, 위협적인 질문과 비위협적인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위협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형태의 공격이나 도전을 하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여론조사한 유권자 중에서 50%가 모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것은 비위협적인 질문.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위협을 받는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아마 그런 느낌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위협적인 질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당신이 여론조사한 유권자 중에서 50%가 뭐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대로 믿으란 말이요. 굉장히 반박하는 듯한,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류의 질문을 위협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있어서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위협적인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적인 제스처와 똑같은 반응, 또 즉
방어적인 자세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런 위협적인 질문은 안 하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요.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과 어떤 고객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지요. 어떤 대화를 하실 때는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경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실 때는 긍정적인 질문만 하셔서 우리가 좋은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씀을 참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내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경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감적 경청을 위한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공감적 경청 방법에는요. 자, 첫째 집중하라. 상대방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그런 모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비언어적인 어떤 제스처로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듣고 있다는 그런 비언어적인 몸짓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인정하라.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표현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질문하고 반응하라. 질문했다는 자체는 바로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적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정 억제 연습을 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혈질의 기질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바로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싶어지지가 않고 말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억제하고 끝까지 인내를 갖고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포착해라. 그 사람이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조직화하라. 상대방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라버릴 부분 잘라버리고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깊은 내면에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조직해서 들어주게 되면은 공감적 경청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지금까지 제가 참 공감적 경청을 한다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받고 싶고 손가락질을 받고 싶고 그러는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비결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의 말을 결코 경청하지 말라. 두 번째,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그 말을 가로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의 부질없는 잔소리를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도중에 그냥 말을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의 그 비결인데요. 만약에 이 비결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포인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적 경청을 위한 10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지 말라. 말하면 당신은 들을 수가 없다. 당신이 듣고자 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줘라. 말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라. 자, 인내심을 발휘하라. 논쟁이나 비판에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해라. 말하는 것을 중지하라. 이상의 10계명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장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화 일로서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